여러분, 58살 여자가 29살 청년과 한 침대에 누우면 세상은 그걸 로맨스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미친 짓이라고 부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아들뻘 되는 남자가 들어와 당신의 처진 살을 어루만지며 아름답다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그 눈빛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대가로 제가 가진 강남의 50평 아파트 비밀번호가 바뀌고 제 자식들이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하디흔한 황혼 연애담이 아닙니다. 사랑에 눈먼 여자의 비극이자 그 비극의 끝에서 제가 던진 잔인한 복수극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서희입니다. 올해 58세. 남편은 5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떠났고 제 손목에는 남편이 남긴 수억 원대 시계와 강남 한복판의 넓은 아파트가 남았습니다. 겉보기엔 우아한 사모님이었죠. 매일 아침 정갈하게 고등어를 굽고 찻잔을 데우고 클래식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은 밤마다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은 돈 송금할 때만 전화를 했고 강남에 사는 딸은 자기 애들 학원비가 모자랄 때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제 일상은 잘 닦인 아스팔트처럼 매끄러웠지만 아무런 온기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처럼 저는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어있던 제 거실에 낯선 남자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친구의 먼 친척이라며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29살 도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보다도 어린 그 아이는 햇살 냄새가 났거든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선 위험하다는 경보음이 울렸지만 다른 한편에선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이고 싶어.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누군가의 뜨거운 손길을 느끼고 싶어. 저는 그 위험한 호기심을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도윤이를 하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축제이자 동시에 가장 참혹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영리했습니다. 제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정확히 알았죠.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사모님이라는 말은 너무 차가워서요. 그 말 한마디에 제 58년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도윤이가 제 젖은 발목을 수건으로 닦아주더니 천천히 위로 올라오더군요. 제 허벅지에 닿는 그 젊고 단단한 손길. 저는 미쳤던 게 분명합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를 파고들 때 저는 제가 늙었다는 사실도 자식들이 알면 뒤집어질 거라는 사실도 모두 잊었습니다. 누나,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그 달콤한 독배를 저는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우리는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밤마다 뜨거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매일 아침 제 침대로 커피를 가져왔고 저는 보답으로 그에게 명품 시계와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제 집의 모든 비밀번호를 그에게 공유했습니다. 현관문, 금고, 심지어 주식 계좌까지요. 도윤아, 이제 이 집은 우리 둘만의 성이야.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어. 저는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그에게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도윤이는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평생 누나를 지켜줄게요. 하지만 행복은 짧고 독은 길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 낯선 서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에서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성년후견인 신청서와 정신감정 의뢰서였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중증 인지장애 가능성.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서류 밑에 적힌 연락처였습니다. 제 딸과 아들의 번호였죠. 도윤이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제 자식들이 보낸 사냥개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구들과 모임 후 돌아온 저녁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경고음만 울릴 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안에 있니? 문 좀 열어봐.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나타난 건 도윤이가 아니라 제 딸이었습니다. 딸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엄마 제정신 아니잖아. 젊은 애한테 홀려서 집까지 팔아넘기려 했다며. 도윤 씨가 다 말했어. 뒤이어 정장을 입은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애정도 햇살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쫓는 짐승의 안광뿐이었죠. 사모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자제분들께 모든 증거 넘겼으니 이제 편히 쉬실 곳으로 가시죠. 그들이 가리킨 곳은 요양원 입소 통지서였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 재산을 미리 상속받기 위해 도윤이를 고용해 저를 치매에 걸려 젊은 남자에게 미친 노인으로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강남 바닥에서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궈낸 서희입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고 우아하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그리고 얘들아. 너희는 내가 정말 그 나이 먹도록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거라 생각했니?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도윤이가 제 딸과 전화하며 노파가 완전히 넘어왔다.
조금만 더 하면 인감도장 뺏을 수 있다고 모의한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미 3개월 전 이 집을 포함한 제 모든 자산을 사회복지재단에 사후 기부하기로 공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제가 생전에 치매 판정을 받거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재단 법무팀이 개입해 제 자식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죠. 순식간에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딸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고 도윤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집 앞엔 제가 부른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뺨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29살의 연기는 훌륭했어. 덕분에 내 몸은 잠시 즐거웠다. 그 대가는 감옥에서 치르렴. 공갈 미수와 사기 공모로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겠다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그 넓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제주도의 작은 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엔 이제 진심도 가짜 사랑도 두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50살이 넘어서 찾아오는 사랑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주름을 사랑한다는 그 남자의 속삭임 뒤에 당신의 통장 잔고를 계산하는 계산기 소리가 들리지는 않나요? 인생의 남은 페이지는 남이 써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펜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잔인한 경고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인생의 남은 페이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